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어느 고급 레스토랑 앞 독수리 술도가의 셋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오흥수는 평소답지 않게 잔뜩 주눅이 든 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술도가의 신제품 막걸리가 들려 있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인생 롤모델이자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일명 지옥의 미식가로 불리는 백지옥 셰프에게 자신이 빚은 술을 평가받기 위해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예약 없이는 VIP룸 근처에도 가기 어렵다는 직원의 냉랭한 말에 좌절감만 맛보고 있었다. 제발 단 5분만이라도 제 술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애원해봐도 철벽 같은 거절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백지옥 셰프와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흥수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한성호텔 회장 한동석이었다. 흥수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서, 그것도 백지옥 셰프랑 저렇게 친밀하게? 동석은 백 셰프의 어깨를 툭 치며 슈앙랑하게 웃고 있었고, 백 셰프 역시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백지옥 셰프는 의외의 소개에 잠시 흥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회장님 소개라면야 어디 한번 마시나 봅시다. 꿈인지 생시인지 흥수는 얼떨결에 백 셰프와 동석을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고,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기회를 한동석이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통해 얻게 된 것이었다. 그는 동석을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 이 짧은 만남은 앞으로 술독에 불어닥칠 폭풍 속에서 오흥수가 한동석의 든든한 아군이 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오흥수는 한동석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에게 한동석은 더 이상 형수의 지인이자 어려운 호텔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하는 형님 같은 존재로 각인된 것이었다. 그는 형제들 중 가장 먼저 한동석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며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회장님, 아니 형님, 지난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백 셰프님께 엄청난 조언을 받았습니다. 흥수의 해맑은 감사 인사에 동석도 기분 좋은 미소로 화답했다. 한편 한동석과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동석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는 광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 남편 장수를 교통사고로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석의 차를 탈 때면 자신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몇 번이고 확인했고, 밤길을 함께 걸을 때면 작은 자동차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그의 팔을 꽉 잡곤 했다. 동석은 그런 광숙의 아픔을 묵묵히 보듬어주려 애썼지만 그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이 관계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시어머니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든 것이 안개속처럼 불투명하게만 느껴졌다. 특히 오흥수가 동석과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광숙은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흥수 도련님은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 식구들이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오응수는 신이 나서 동석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늘어놓았다. 와, 형님들, 한 회장님, 아니 동석이 형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백지옥 셰프랑 완전 절친이라니까요. 제 술도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흥수의 들뜬 모습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광숙의 눈치를 살폈다. 광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강수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아주 어릴 때 우리 상남이가 큰 트럭에 치일 뻔한 적이 있었지. 그때 어떤 젊은 아저씨가 목숨 걸고 구해줬었는데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 강수의 말에 상남은 물론 다른 형제들의 표정도 숙연해졌다. 광숙은 그 이야기가 동석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석의 따뜻한 눈빛과 강인함 뒤에 숨겨진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한편 술도가의 외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신라주조 측에서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술도가의 막걸리를 다시 찾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장미애의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술도가의 유통망을 교란시켜 자금난을 유발하고 동시에 오범수와 세리의 관계를 빌미로 독고탁을 더욱 자극하여 술도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 범수는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고 밤낮으로 대책 마련에 골몰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세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독고탁의 분노는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오범수의 연구실을 다시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렸지만 범수는 끝까지 세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과거 동생 상남이 겪을 뻔했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범수의 뇌리를 스쳤고 그는 더욱더 세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딸 가진 아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회장님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세리 씨에게 필요한 건 강압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입니다. 범수의 외침은 독고탁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광숙은 쌓여가는 불안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동석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인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다. 남편 장수의 죽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 그리고 차소리만 들어도 엄습하는 공포까지.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동석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 또다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당신을 만나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깨질까봐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동석은 그런 광숙을 더욱 힘껏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는 아주 오래전 찻길에서 어린아이를 구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생명의 무게,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간절함. 그는 자신이 구했던 아이가 술도가 형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직 밝힐 수는 없었지만 광숙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광숙씨, 당신의 그 상처, 내가 감히 다 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줘요. 내가 당신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당신의 그 불안과 공포까지도 내가 다 함께 짊어질게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광숙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한편 오흥수는 우연히 광숙과 동석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형수님의 안색이 어둡고 동석이 형수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형님, 혹시 형수님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다면 하고 물었고 동석은 흥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 망설이다가 자네 형수님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 자네가 옆에서 형수님께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 라며 짧게나마 광숙의 어려움을 애둘러 표현했다. 흥수는 그 말에 형수님에 대한 연민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응원해야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다음날 술도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호텔 VIP 시음회가 열렸다. 광숙은 긴장 속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행사를 지휘했고 오흥수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막걸리를 선보이며 백지옥 셰프에게 칭찬받았던 경험을 살려 열정적으로 시음회를 이끌었다. 동석은 오전에 중요한 계약건을 마무리하고 시음회 현장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광숙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과거 남편 장수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다. 금방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때 납품 트럭 운전기사 중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음회장으로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다. 방금 뉴스 속보가 떴는데 한성호텔 한동석 회장님께서 강변북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라고. 교통사고, 의식불명,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광숙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과거 남편 장수를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빗길, 미끄러지는 차체, 귀를 찢는 갱금, 산산조각 나는 유리, 그리고 피. 광숙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안 돼, 또다시,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을 것처럼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흥수와 다른 형제들도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병원 응급실 앞, 광숙은 넋 나간 사람처럼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공포와 뒤섞여 그녀를 극한의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오흥수는 그런 형수님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잠시 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동석이 심각한 다발성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생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순간 광숙은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동석은 고비를 넘기고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의 희미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간호하고 있는 광숙의 모습이었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광숙씨, 울지 마요. 나 괜찮으니까. 그 한마디에 광숙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적에 대한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동석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술도가 형제들은 그의 회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특히 오흥수는 동석의 병실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광숙을 돕고 동석을 격려했다. 형님, 꼭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형님이랑 같이 우리 술세계에 알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형수님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응원에 동석도 힘을 얻는 듯 했다. 그때 강수가 마침내 동석에게 오래전 상남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당신이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동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형제들은 동석이 단순한 형수의 연인을 넘어 술도가 가족 전체의 은인이자 소중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장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형수님 곁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우리 상남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범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동석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동석은 병실 창가에 서서 광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광숙씨, 그리고 우리 술도가 식구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두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듯 신라주조의 장미애와 독고탁은 더욱더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술도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검은 마수는 이제 술도가뿐만 아니라 범수와 세리의 관계, 그리고 동석과 광숙의 행복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